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가천대 김일태 팀장님에게 좀 먼저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중간에 제가 돌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험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냥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 매번 새로운 학부모가 또 올라오세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학생부 종합 같은 게 학교생활 충실자예요. 그 학과를 가려고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죠. 네, 어떤 네. 준비를 했냐는 거죠. 네네.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되게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몇 등급인데 이 학과 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 학과를 가려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노력, 어떤 준비를 하고 그과 갈래 활동 위주로 뽑는 게 이 종합이거든요. 네. 특히 가천대는 더해요. 아, 그래요? 예. 가천대는 지금 각 대학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합전형이 내신을 보면 안 되는데 왜 내신을 보고 뽑냐? 예? 그러니까 수도권 지난 벗어난 대학들이죠. 네. 그랬더니 그 화소연은 하더라고요. 활동이 있어야 뽑지 그러더라고요. 지원을 해야 돼. 그런 애, 네. 이해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나마 내신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해합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 자체는 학교생활 충실사로 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또 내신을 많이 본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실 때는 그 대학의 전형 방법이라든지 평가 요소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봐요. 근데 보시면은 네. 이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한 표를 보세요. 단계별 전형이에요. 네, 1단계에 학생부 서류로 100% 뽑는 거예요. 4배수. 네. 그러니까 활동위주로 뽑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1단계 성적 50%에 2단계 면접이거든요. 면접 50%로 네. 선발하는 전형인데 네. 이건 각 대학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단계 성적으로 50% 하는 대학도 있고 60% 70% 하는 대학도 있고 네, 네. 면접을 50% 하는 대학 있고 40% 30% 하는 대학도 있고 학교마다 다 틀린데 배수가 또 좀 틀리고 가천대 마냥 4배수 뽑는 대학도 있고 3배수 뽑는 대학도 있고 6배수 뽑는 대학도 그렇죠. 있고 그 네. 대학마다 다 있는데 이거는 획일적으로 거의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데 여기까지만 보고 끝난다는 거죠. 종합전형은 거기까지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평가 요소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네네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성이라든지 계열적 합성, 학업 역량, 의사소통 능력 네. 각 대학이 이 항목 한 4가지는 이름을 약간씩 바꿔놓을 수 있어도 평가 항목은 똑같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뽑는 인성, 계열적 합성, 학업 역량, 의사소통 능력에 반영하는 비율이에요. 네네. 그 대학이 어떤 인재를 뽑을 건가, 어떤 학생을 뽑을 건가는 그 퍼센트 비율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인성을 가장 많이 봐요. 40%. 네네. 그 다음에 계열적 합성 40%. 네네. 학업 역량. 네. 일명 내신은 아닌데 내신으로 딱 하기는 그런데 내신에 관련된 역량을 보는 게 학업 역량이거든요. 네네. 그걸 20%밖에 안 봐요. 그게 가천대가 가장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대학들이 저 퍼센트가 어떤 인재를 뽑을 건가가 저기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네. 저걸 안 봐요. 지금 저 평가 요소만 보면 예. 돌발 질문입니다. 네. 평가 요소만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면 예.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활동을. 네, 과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각 대학마다 저 평가 요소가 발표 요강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생활기록부가 어디에 치우쳐져 있나 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위에 상위권 대학을 어느 보면은 학업 역량을 50% 본다고 써놓은 대학도 있어요. 있죠. 40% 써있고. 네네. 그건 뭔 소리냐면은 학업 역량을 많이 보겠다고
공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 생활기록부가 가천대로 예를 들게요. 제가 1등급이에요. 네. 근데 인성이나 계열적 합성이 좀 떨어져요. 그 걔가 붙을 수 있을까요? 20%밖에 안 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학업 역량을 50% 본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인성이나 계열적 합성이 뛰어나요. 근데 내신이 학업 역량이 좀 떨어져요. 그럼 그게 붙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도 그 대학에서 어떤 걸 평가할 거에 따라서 당락이 바뀔 수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게 한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서울에 있는 K대학이에요. K대학인데 거긴 붙었어요. 가천대는 떨어졌대요. 오.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K대학하고 가천대 붙으면 어디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K대학 가죠. 근데 왜 거긴 붙었는데 가천대 떨어져요? 그러는 그게 어머니가 저 평가의 옷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을. 근데 거기서 속상한 게 그거예요. 저는 제가 붙어도 그 K대학 가거든요. 서울에. 상위권 대학이니까. 근데 그냥 가시면 되지. 내가 그래서 반대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거 없이 두 개 다 붙었으면 어디 가요? 그랬더니 K대학 간대. 그럼 그냥 가면 되지. 왜 염장 지르고 가시냐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생활기록을 가지고도 그 대학이 뽑고자 하는 인재상 자체가 저 퍼센트라는 거죠. 가천대가 우리나라에서 학업 역량을 가장 안 봅니다. 우리는 활동 위주로, 계열적 합성, 인성 위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때는 아예 학업 역량을 안 봐요. 아, 아예. 저기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될 게 합격권이 학생들, 대표님들 되게 부모님들이 되게 보면은 네. 그냥 A대학, B대학, C대학 이렇게 써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6개 이렇게 상담이 오거든요. 네. 너는 세 개는 버린 거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거기는 학업 역량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안 맞지 않냐. 인성을 그 대학은 15%밖에 안 봐요. 근데 우리는 40% 봐요. 네. 그러면 똑같은 생활기록부에서 평가 기준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종합전형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저 밑에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대표님이 이 방송을 해주시면서 조금만 이해시키고 이 말만 들었어도 이 종합전형의 승부, 합격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도 나중에 보실 때 학생들 상담하고 학부모 물어볼 때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내신을 아예 안 봐요. 내신 학업 역량이라 해도 학업 역량하고 딱 써놓으면 뭐라고 보는 줄 아냐면 학생들이 또 하나 내신 정량화해서 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희 금융수학과 있죠. 네. 금융수학과 있다면 그 과를 가려고 노력했으면 관련 과는 더 흥미가 있고 내신이 더 좋았을 거예요. 네.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융수학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3등급이에요. 네. 맞춰 봤더니. 근데 수학은 5등급이에요. 그러면 그 과 가려고 수학 과목을 어느 정도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가할 때 서류 봤을 때 노력했다고 봐질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만 정량화 점수인가 아니고 연관성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학업 역량이라고 했다고 꼭 내신을 정량화해서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돌발 질문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성적 이렇게 가리고 봐요? 가리고 보죠. 오. 면접 볼 때는 면접을 안 봅니다. 아예 면접관들한테 내신을 아니, 보여주죠. 서류평가할 때. 서류평가에도 거의 우리는 한 사람만 거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저거를 보니까 우리 네. 학부모님들의 이해 또는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가천대의 경우에는 성적보다 어쨌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공에 대한 더 노력 네. 이것만 이것만 있으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만 보이면 사실 인성이나 이거 웬만큼 있으면 그러니까 준비를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준비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좀 부족해도 좋으니까 자신이 노력하는 그 전공에 맞는 또는 적어도 뭐 어쨌든 인성 파트는 뭐 충분히 우리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잘 준비만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성적을 또 보여줄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믿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음. 왜냐면 제가 종합전형을 상담을 하고 문의 드리는데 가장 힘든 게 내신 몇 등급인데 종합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건 너무 난감해진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지금 저희는 또 신문사가 있잖아요. 예. 에듀진에 있다 보면 사실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이게 하기가 뭐하니까 있는 내신 성적을 또 비교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신년도 비교를 해주는데 쉽게 해서 3등급 학생이 됐다고 그래봐요. 3등급 학생이 지원한 게 아니고 선발해서 나중에 다 평균을 내보니까 3등급이 나왔다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잘 그렇죠,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를 좀 해주시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천대가 면접 비율이 50%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면접으로 당락을 바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면접으로 당락이 바뀌긴 합니다. 근데 가천대가 50%를 반영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30%만 반영을 해도 면접에서 당락이 바뀝니다. 네, 그렇죠. 각 대학들이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비율 자체 있잖아요. 등급별 차. 네. 그거 그리고 1단계 성적 자체가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1단계에서. 네. 자, 예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4배에서 뽑는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를 거의 안 했었는데 여기 에듀진에서만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네. 이상하게 말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끌어내요. 이상하게. 자, 1등으로 붙은 애 4배수에서 A랑 남고 1등으로 붙은 애가 몇 점 정도 될까요? 한 86점 정도 됩니다. 네. 서류평가하면. 서류평가하면. 네. 그러면 4배에서 꼴등으로 붙은 애가 몇 점 정도 될까요? 60점? 조금 더 쓰세요. 70점? 65점? 70점, 72점. 70점, 72점? 그러면 많이 그 차이가 15점밖에, 1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거기에 50%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럼 12점이라면은 쉽게 얘기해서 15점 차이면 7.5점, 8점밖에 차이 안 나죠. 음. 면접에서 30% 반영한다고 예를 들었다고요. 네. 그러면은 면접에는 폭이 한 구간간 팍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통과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30%만 반영해도 면접에 당락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 비율이 많이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면접의 퍼센트를 넣고 선발한다는 거는 면접에서 학생들을 변별력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30%에서 40%, 50%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바뀌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만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뭐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동안 쭉 준비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활동도 힘들어 학생 올해 같은 경우 학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전형도 좀 다양하게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활동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활기록부가 좀 빵빵했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자 수 제한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면은 어떤 대학에 하나가 종합전형이 비슷한 대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6개가 거의 다 돼요. 그런데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 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 학생 쓰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전형의 다양성을 좀 넓혀줘라. 네. 근데 그 가천대의 지금 설계 네. 그 뭐 전 시간에도 그랬지만 예. 이 교과 전형,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우리 팀장님 또는 이 가천대가 뽑으려고 하는 학생이 예. 어떤 학생인지도 좀 이해가 많이 됐고요. 예. 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성적이 뭐 4, 5, 6등급 네. 여도 그 학생이 정말 꾸준한 노력을 계속 해왔으면 정말로 가능성이 많은 대학이구나. 네. 그러니까 나도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작년도에 점수를 이렇게 한번 등급표를 해봤어요. 종합전형. 대표적인 게 이 바람개비입니다. 네네네. 평균을 내봤더니 한 3.8등급 나오더라고요. 전체 평균? 예. 오, 되게 높죠. 그러게요. 자, 그런데 이건 평균이에요. 그래서 분포표를 아예 갖고 다녀요. 네네네. 자, 이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X표는 뭐냐면은 1단계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학생들. X표가? 네, 1단계는 합격한 거야. 네네.
근데 다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모표죠. 네네네. 이거 좀 지금 아니 이게 그 저 멀리서는 보일 거예요. 학과가 안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면접까지 봐서 합격한 학생인데 우리 학교 버리고 간 학생들이야. 야 세무가 그래갖고 세모가 모난 학생이라 해갖고 내가 노란색 네모로 저 세모로 내가 배제했어. 아 네네네. 이 표를 만지면서 네. 제가 조금 약간 열이 스팀이 많이 올라갔었죠. 작년에 우리 학교 내신으로 한 6.8 정도 됐거든요. 네. 그 그랬더니- 뭐야 저거 교양학부? 네, 도망갔어요. 쟤 6점 몇 등급을 합격시켜놨더니 도망갔어? 이거 만들면서 조금 약간 쌤, 네. 예, 이해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에 이 파란색이 이거 합격된 애들? 면접 보고 1단계 통과되고 면접 보고 우리 학교 등록까지 하는 그러니까 가천대에 푸른 피가 흐르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예.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4시 3.8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표면 이쪽에 다 몰려 있어야겠죠. 예. 아니죠. 예. 자기 X표, 성모표도 도망간 애들도 있지만 예. 상위권도 떨어졌죠. 예. 6.8, 6.9도 붙었죠. 와. 내신을 봤으면 이런 게 나왔을까요? 안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저는 6등급인 아이 중에 학생부 괜찮은 애 가천대 추천합니다. 예. 이게 보면 이걸 되게 물어봐요. 우리 대표님도 조금 이따가 물어볼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붙으면은 얘들 특목고 자사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는 꼭 생각하진 않고. 네. 네. 저도 학부모님들 학생들 물어보면 나도 그렇게 특목고 자사고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가천대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학부모님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왜 성적이 좀 많이 낮은 애들은 꼭 왜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 아니냐.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애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이게 문제는 일반고여도 좋으니까 예. 제발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달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기계공학 전공에 얘 몇 등급에 6.7, 6.8 되겠다. 그러면 얘가 학교 등급으로 하면 7등급 넘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천대 내신 방법이 네. 5개 중에서 잘한 거 4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하나 버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그 등급이라고? 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얘네 엄밀히 따지면 학교에서는 7등급이 없는 거지. 아니, 팀장님, 그럼 아까 내 논술 전형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 과목 학기별로 4개? 그러면요, 가천대 방식은 가천대로 뽑아야 가천대 돼요. 방식으로? 네, 그러면요. 전체 평균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 표 하나로 종합 전형을 그냥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내신을 뽑는 전형이 아니다. 우리는 활동 우위로 뽑는다. 과정 중심으로 뽑는다. 이 내신이 딱 이 합격자들 보면 딱 나오죠. 지금 그게 엄청난 말씀인 게 뭐냐면, 예.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이 전체 평균이 예. 7등급인 애도 만약에 준비를 잘했다면, 예. 전제 조건이, 예. 그러면 지원해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 당연하죠. 이 종합전형 자체가 학교생활 충실자예요. 네. 극과 가려고 노력은 해요. 고등학교 공부하고는 틀려요. 아, 오케이. 극과 가려고 포커스 맞춰갖고 계열적 합성, 전공적 합성 맞았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를 뽑아서 나중에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3년 전에 한번 이런 애를 뽑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 한번 GP하고 한번 탐구 다 해봤어요. 네. 제 지금 잘해요. 저도 인정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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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떤 애들도 있냐면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시험이라는 체제에서 안 맞는 애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시험만 보면 울렁증 오고 뭐 그런 애들도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애들 포함해서 다양한 학생을 뽑는 게 이런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은 이 표 하나로 우리가 아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죠. 그러니까 3.8로 나왔으면은 열로 다 몰렸어야 되죠. 아, 이게 정말 놀랍네요. 이 표 보니까. 네. 이게 내신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뽑았을 것 같으면 이 표를 안 보여줘요. 그리고 내신으로 많이 뽑았다면 아까 3.8 나왔으면 이 표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여기 3.5에서 이쪽 다 네. 몰려 있다고. 다양하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가천대는 이 전형 취지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간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 학부 있잖아요. K대학 있잖아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K 뭐 대학 있잖아요. 네. 대전에
과학과 애들 많이 가는 예, 예. 그 대학과 가천대가 종합전형은 취지에 맞춰 잘 뽑는다고 얘기해요. 거기 이 전형 취지의 순서에 맞춰서 뽑는 대학이 가천대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은 그 대학이 우리가 의대부터 이쪽 인문대학까지 다양한 전형의 다양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취업률도 되게 좋고 와서 공부도 잘하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노설 같은 경우도 수학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점수나, 이런 이 점수 분포도를 보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이 점수 같은 거를 그래서 과감히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천대를 선발 과정도 그렇고 입학처도 그렇고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선발하고 합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대학이 가천대예요. 그러네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얘가 의예과죠. 네. 약학과, 한의예과, 인공지능 전공, 소프트웨어. 이게 근데 이 간호학과가 조금 그래도 뭐 3.8 뭐 이렇게 되네. 네. 제일 밑에 네. 높죠. 교과 같은 경우는 1점대입니다. 일단 이제 이 표를 보니까 팀장님, 야 7등급이어도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가끔 정말로 있거든. 나와요. 가끔.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 그러니까 저 역시도 항상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해라. 성적, 물론 중요하지만 그 노력을 좀 계속해서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학생들의 어떤 합격자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네요. 5등급 넘어도 6단계 합격하고 면접 보고서 떨어지는 거 조만간 애가 다 있잖아요. 네,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항상 얘기지만 가천대식 내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활동 위주의 과정 중심의 애들이 내신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히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전형이죠. 그러네요. 난 성적이 나쁘니까 무조건 가천대를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난 적어도 노력은 끝까지 했다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가천대 지원해서 예. 합격의 영광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인가요 이제? 그렇죠. 종합전형은 이거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이 과목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올려드릴 건데 예. 어쨌든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잘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 좀 줄 수 있도록 에듀진이 정말로 좋은 회사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으로 가천대학교의 이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전형별로 각각 다 있잖아요. 네. 뭐 논술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지금 사실 좀 약간 놀라운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또 아까 지역균형 전형, 예. 또 학생 노수자 전형 뭐 이렇게 골고루.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히 많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